예, 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게 제목이 멀티플리케이션 룰인데요. 어떤 책에 웹서치에 보니까 이게 뭐 프로덕트 룰이라고도 쓰고 우리 책에서는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변형이거든요. 우리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벤트 E가 그러니까 F가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게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PF분의 그다음에 어, E와 F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양변에 P의 F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없어지고 이게 교집합은 이거 두 개 그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보면 저번에 우리가 두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F가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F의 확률을 곱해주면 이거 없애지고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E와 F의 교집합은 F의 확률과 F가 일어났을 때 E의 확률 이걸 두 개를 곱해준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위치를 바꿔서 그러니까 E가 일어났을 때 F가 일어날 확률은 이번에는 이게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가 일어났을 때 확률 분의 E와 F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양변에다가 E를 곱해주면 이렇게 이거 없어지고 이게 교집합은 이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F와 E의 교집합이나 E와 F의 교집합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E와 F의 교집합은 F 곱하기 F가 일어났을 때 E의 확률. 이것은 뭐냐면 E의 확률 곱하기 E가 일어났을 때 F의 확률. 이거 같다. 자, 그래서 이 교집합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셀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불어 수업하고 화학 수업을 어떤 걸 들을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프랑스하고 화학 수업하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프랑스어 수업을 들어서 A를 맞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선택을 했을 때 A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 화학 수업을 선택을 했을 때 A를 받을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다시 케미스트리를 선택을 했을 때 A를 받을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 세팅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셀린이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면 그 동전을 하나 던져가지고 어, 그래서 동전을 하나 던졌는데 그걸로 이제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 결정을 할 건데 화학 수업을 선택을 했을 때 A를 받을 확률이 뭐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는 확률을 셋업을 했고, 그러니까 불어 수업을 들었을 때 A 확률은 2분의 1. 그다음에 화학 수업을 선택했을 때 A를 받을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 화학과 수업을 들었을 때 A를 그거의 교집합 확률이 뭐냐. 그러면 이걸 나타내면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화학을 들었을 때 A를 받을 확률. 그것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양변에 PC를 곱해서. 그러면 그건 뭐냐면 PC 곱하기 화학을 들었을 때 A를 받을 확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3분의 2라는 것을 알고 근데 화학을 들을지 불어를 들을지 그걸 선택을 동전을 던져서 한다 그랬잖아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 앞이 나오면은 뭐 화학 아니면 뭐 D가 나오면은 불어 아니면 뭐 반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2분의 1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전을 던져서 화학을 들을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학을 선택을 했을 때 A를 받을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3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요. 자, 질문 있으면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스탑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그 문제를 그럼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N red 플러스 이제 red가 8개고 블루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항아리 안에 8개의 빨간 공하고 4개의 파란 공이 있어요. 근데 뭐냐 두 개를 끄집어 여기서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without replacement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꺼냈으면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하나 꺼냈으면 하나 빼놓는 거예요. 그 뜻이고 그러니까 두 개를 꺼내야 되는데 if we assume that 그러니까 막 꺼낼 때마다 그 어떤 볼을 선택할 확률은 equally distributed 그러니까 at random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를 꺼내는데 둘 다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교집합에 대한 probability 를 구하는 방법을 아는데 사실 이걸로 해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해도.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해보고 그이 교집합을 하는 거 그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분모는 뭐냐 우리가 총 12개의 공이 있죠. 이게 n이 12개죠. 근데 12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샘플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둘 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개의 빨간 공에서 2개의 빨간 공을 끄집어내는 게 A choose to go. 그죠? 그 다음에 4개의 파란 공에서는 빵개를 꺼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이건 되죠? 그러면 이걸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3분의 14. 이게 12개의 공에서 2개의 빨간 공을 갖다가 꺼낼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셋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R1, R2 했는데 첫 번째 공이 빨간색이고 두 번째 공도 빨간색일 확률을 갖다가 그걸 구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공이 빨간 거고 곱하기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인데 두 번째 공도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이걸 하면 12개 중에서 지금 8개가 빨간 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빨간 공이 첫 번째 이렇게 딱 꺼냈을 때 그게 빨간 공일 확률은 12분의 8이 되겠죠. 네? 그러면 하나는 지금 꺼내 놓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11개고 빨간 게 7개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머지 11개 중에서 남은 7개의 빨간 공은 꺼낼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계산을 하면 이거 똑같습니다. 맥센스한가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뭐 장난을 조금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퍼미테이션인가 그 논리로 하거든요. 사실 이제 숫자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probability 첫 번째 빨간 공을 꺼낼 확률 곱하기 두 번째에도 빨간 공을 꺼낼 확률. 사실은 숫자는 똑같죠. 첫 번째는 12개에서 8개 공이 나올 거, 8개를 뽑는 확률로 빨간 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을 하나를 꺼냈으니까, without replacement라고 그랬으니까, 남은 공이 11개인데, 그 중에 7개가 남은 거죠. 빨간 공이. 사실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숫자에 좀 패턴을 한번 좀 보려고 장난질을 한 거거든요, 이거.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이고, 두 번째는 그 블루공의 여집합.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블루공의 여집합이 빨간 공이니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건 똑같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8이에요. 그죠? 8분의 10이다 그러나? 12분의 8이다 그러나? 이거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PB의 여집합은 1 마이너스 PB 이렇게 쓸 수 있죠. 1 마이너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를 꺼냈으니까 11개가 남는 거고. 그죠?
그 중에 지금 네 개가 블루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셋업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11분의 7이죠. 이게 이쪽 부분이. 결국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네, 예, 거기서 노테이션이 음, 조금 헷갈리는데, 예, B라는, 아, 교수님 예, 그 뒤쪽에서는 거기다 B2라고 표시하기도 하셨거든요. 예, 예. 이게 순서. 여기를 B2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두 그, 번째니까 예, 그런 식으로 툴을 쓰는 게 왜 좋겠네요. 두 번째, B라고 하면 마치 그, 그 PB의 여집합? PB의 여집합이 마치 1-12분의, 12분의 4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를 붙이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두 번째도 블루가 아니라 두 번째를 뽑았을 때 그게 블루다는 그런 뜻으로 예, 여기다 이를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피가 빠졌네요. 그게 두 번째가 왜 B가 되죠? R2가 아니고? 그렇네. 네. 이게 첫 번째 뽑았을 때, 아, 잠깐만요. 예. 레드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봅시다. 이게 뭐냐면 B의 여집합 이거 뭐 블루가 아니라는 거죠. 왜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이를 써주는 게 좋겠다. 지금 여긴 동의가 되시죠? 지금 두 번 뽑았는데 둘 다 레드가 나올 확률이잖아요. 첫 번째 뽑았을 때는 레드고 두 번째는 블루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란 말이죠. 아, 그 B의 뒤에 밑에 이 붙인 거는 두 번째 뽑았다 이런 예, 내용인가요? 예, 예. 그렇죠. 단순히 그 뜻입니다. 예, 단순히 두 번째. 와, 그게 이거 좀 헷갈리네요. 뭐, 두 번째, 약간 그 조건부 확률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그 B에 영치. 예. 거기다 바라고 하나요? 뭐 기분 뭐 R1이라는 거를 넣어주는 건가? 넣어줘야 되는 건가? 어,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계산법하고 이 계산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여기는 지금 사실 R1 안 썼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써졌고, 그죠?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똑같더라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냐, 첫 번째 여기서 이 방법을 보세요. 첫 번째 뽑았는데 레드가 나오고 두 번째가 뽑았는데 레드가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 레드가 나와요. 그죠? 이제 12분의 8이에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가 레드 원인데 이거 알아요. 그죠? 그때 두 번째가 레드일 확률이 뭐냐. 하나를 뺐으니까 11개고 그다음에 8개 빨간 거 중에 하나를 이미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차이는 뭐냐면 사실 제가 R1만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안 썼던 이유는 맨 처음에 이게 퍼미테이션이었나? 우리 뭐 그 자동차 뭐야? 넘버가 아니라 뭐야? 플레이트, 음. 번호판. 그거 뭐 9개 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네, 없네 뭐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개수 그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과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11분의 8이고 이건 뭐냐면 하나 빼냈으니까 여기서 그죠? 빨간 거 하나 했으니까 11개가 남을 거고 빨간 걸 전체 개수는 11개일 거고 그 다음에 빨간 거 하나 꺼냈으니까 남은 게 7개고 생각하는 과정은 이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 퍼미테이션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컨비네이션 식으로 생각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이고, 교집합으로 설명하는 거고. 근데 이거하고 이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노테이션 상으로 예를 들면 그 PR2라는 거라고 하는 확률이 음. 라고 하면은 R2라는 거는 그럼 두 번째에서 예, 불, 그러니까 첫 주인공이 번째 뽑은 나왔다는. 게 레드고, 두 번째 뽑은 것도 레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이 생각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without replacement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뽑은 건 다시 항아리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without replacement.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뽑은 게 레드였고 첫 번째 뽑은 게 레드였는데 두 번째 것도 레드 확률이가 지금 그러면 그렇게 첫 번째 만약에 저기 파란색 공이 나왔고 두 번째는 붉은색 공이 나왔다. 그게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이거거든요. 그거 이게 2번 문제거든요. 네. 아니 3번 문제. 3번 문제다. 그거 한번 거기 네.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12, 그러니까 n이 이렇게 세팅이 됐죠. 첫 번째는 두 번 뽑았는데 둘 다 레드가 빨간 게 나올 확률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개 뽑았는데 둘 다 블루고, 세 번째 문제는 하나는 레드, 하나는 블루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더는 안 좋습니다. 뭐 첫 번째는 빨간 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레드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첫 번째는 블루인데 두 번째는 레드가 나오고, 그건 상관 안 해요, 여기서는. 하여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둘 다 블루다. 이제 그거거든요. 자, 이거 먼저 우리가 한 그 커피네이션 식으로 하면 12개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게 샘플 사이즈가 되는 거겠죠. 분모. 근데 4개의 분류에서 둘 다 분류를 뽑는 확률이니까 4 to, 4 choose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 것은 A0, A choose 0가 되겠죠. 이렇게 셋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11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배운 거 이거 하면 멀티플리케이션 그 로우에 가장 가까운 그걸로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를 부르고 두 번째도 분류인 그거의 확률은 뭐냐면 첫 번째 공을 뽑았을 때 분류일 확률 곱하기 첫 번째가 분류였을 때 두 번째 분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창 12개에서 4개가 분류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 값은 12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without replacement 했으니까 하나를 빼냈으니까 11개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분류를 빼냈다는 걸 아니까 나머지는 3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 4, 4, 1, 10분의 1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제가 좀 장난을 한 건데 이건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뽑았는데 레드가 아닌 거 다시 말해서 이제 블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뽑았는데도 레드가 아닌 거 그것도 블루죠. 똑같은 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걸 해보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이거. 그러면 첫 번째가 레드가 아닌 확률은 뭐냐면 1 마이너스 레드인 거죠. 1 마이너스 레드의 프로버빌리티인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2분의 8인 거죠. 그럼 이게 12분의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좋은 예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첫 번째가 레드가 아닌데 두 번째도 레드가 아닌 거. 다시 말해 첫 번째가 블루인데 두 번째가 또 블루인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그래서 1 마이너스 뭘로 쓰려니까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건 그렇지. 이게 블루인데 블루인 확률이니까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좋은 예는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뽑았는데 블루가 나왔어요. 두 번째 뽑았는데 레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블루란 말이죠. 결국에 이것도 블루고 블루도 나오고. 그럼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알죠. 12개에서 4개가 블루다 그랬으니까 12분의 4일 거고요. 그죠? 그러면 하나를 뺐으니까 전체 샘플 사이즈는 지금 11이죠. 이제 여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 레드가 아니라 확률.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PR을 뽑아야 여기도 2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하나를 뽑아냈으니까 그게 샘플 사이즈는 이제 11개가 되는 거고 처음에 블루를 뽑아냈으니까 레드는 그대로 11분의 8이 되겠죠, 이게. 이걸 빼면 11분의 3이 되겠죠. 이게. 근데 저는 그냥 느낌상 잘 모르겠지만 방법 2나 방법 3처럼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써주면은 점점 좀 명확할 것 같긴 한데 이 그냥 PR
R2나 뭐 이렇게 음, PB2라고 하면은 조금 앞에 게 뭐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게 되니까 그렇죠. 예. 앞에 게 뭐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 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음, 2번, 3번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떠신지? 예. 다른 저도 분들, 2번이 지역적인 좀 더 맞는 것 같은 게 PB2의 여집합이라던가 PB2라고만 해버리면은 두 번째가 그냥 레드인 거지 첫 번째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써주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아까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렇게 써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 문제상으로 보면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without replacement is statement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꺼낸 공은 집어넣지 않는다.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뜻, 그거고요. 이걸 생각을 하면 하나를 꺼냈으니까, 하나를, 레드를 첫 번째 꺼냈으면, without replacement,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1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PB2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가 레드일지 아닐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PR2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방법 3에 보면 PR2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R1에서는 R을 뽑았는지 B를 뽑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서 R을 뽑았다라는 거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11분의 7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B를 뽑았을 때는 11분의 7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첫 근데, 번째에서 B를 뽑으면 그래서 11분의 저도 7이 아까 안 되는 처음에 그 거여서 질문을 했던 거군요. 앞에 게 예, 만약에 B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 예. 그래서 그러면 요 뒤에 게 경우에서는 똑같은 노테이션을 썼는데 하나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는 조금 문제니까. 그 두 조금 번째가, 예, 정확하게 써주기 그래서 위해서 이 방법 2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써준 게 맞기는 하겠네요. 근데 이제, 뭐, 전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뽑았는데 R이라는 뜻, 이게 썼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여기다 이제 써준 게 그게 물론 정확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퍼미테이션, 자동차 번호판, 그맨 처음에 했던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with replacement, without replacement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노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 라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레드를 뽑았는데 without replacement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드를 뽑은 확률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정확하다. 예, 그런 것 같네요. 그 만약에 그 방법 2랑 방법 3 그러니까 저는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 게 그 만약에 선생님이 방법 3처럼 풀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이제 R2를 이제 처음부터 애초에 정리할 때 이제 첫 번째 빨간색이 나왔을 때의 그 두 번째도 빨간색일 확률이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방법 3을 풀기 전에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그 플레이트 그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방법 2랑 근데 방법 3만 딱 두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근데 다르니까 R2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허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그냥 빨간 공을 뽑을 그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이제 방법 3에서는 이제 첫 번째도 뽑고 빨간색을 뽑고 두 번째도 이제 빨간색이 그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둘이 R2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R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둘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냥 둘이 같다고 보면은 벌써 R1이 R2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첫 번째 방법 2랑 방법 3랑 이퀄로 저희가 그냥 때려버리면은 만약에 둘이 똑같다면 R2가 똑같은 R2라 그러면은 그럼 PR1 약 그 서로 없어지고 그러면 PR2와 R1은 PR2라는 뜻이 되니까 근데 이건 뭐 공식 안 쓰고 그냥 저희가 이 자체 정의만 봐도 R1이 R2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그대로 R2가 나온다는 얘기는 PR2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좀 모순이 생기죠. 왜냐면 R1을 뽑았기 때문에 R2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건데 방법 3에 의하면은 그래서 11분의 7이라는 게 나온 건데 근데 벌써 그렇게 둘이 이퀄로 해버리면은 둘이
그러니까 R1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 제가 결론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모순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둘이 다른 R2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방법 2하고 방법 3에서는. 네. 그래서 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되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접근하면은 맞아요. 오은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R2를 똑같이 써줬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정의를 네. 확실하게 할 필요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플레이트처럼 풀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뭐 근데 사실 하여튼 플레이트,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확률은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최소한 오은 선생님은 다 이해하셨던 얘기니까 이렇게 풀 수 있으셨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배운 거. 예,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예, 예, 이게 정확하기는 다 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가 레드고 하나가 블루일 확률 그거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 샘플 사이즈는 똑같죠. 그러니까 12개에서 2개를 B구나. 한 개 또 하구나. C. 이게 이제 하나는 레드고 하나는 블루일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는 12개에서 2개를 뽑는 건데 8개 레드에서 하나의 레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4개의 블루에서 하나의 블루가 나오는 거. 이렇게 셋업을 하면 이걸 풀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처음에는 제가 이걸로 딱 하는데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하면 33분의 16이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뽑았는데 블루고 두 번째 블루. 이거 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똑같은 노테이션인데 자리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식을 갖다가 이 노테이션을 맞췄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블루인데 블루일 확률 곱하기 블루가 뽑혔다고 가정을 하고 블루가 뽑혔을 때 이제 그 레드가 나오는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 블루를 뽑을 확률이 뭐냐면 12개 중에 4개가 블루니까 이 부분이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개에서 하나를 뽑아냈으니까 이건 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레드는 여전히 8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나누면은 어떻게 되죠? 4, 2, 4, 32, 33분의 8이 되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두 번을 이게 이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이걸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갖다 2를 해주니까 33분의 16이 나오더라고요. 네, 센스한가요?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여기서 그러니까 두 번째 게 PR1 교집합 B2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게 B가 첫 번째가 블루, 두 번째가 그러니까, 레드. 그러니까 첫 번째에 레드가 나오고 두 번째에 블루가 나온 경우, 예, 예. 이 경우를 두 번을 카운트를 두 예, 개를 그래서 같다라고 예, 봤을 때, 예, 두 같다라고,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다 이제, 생각하면은 결국은 16이 되네요. 예, 예. 그러면 두 번째 라인에 PB1, PR2 바 B1 더하기 PR R1 곱하기 PR1 바 B2. 아니구나. 하여튼,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 두 가지를? 이걸 뭐 더하기로 해줘도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줄에서 요 이거요? 괄호 안에 빨간 괄호 안에 있는 그 조건을 하나를 더 써주면은 그게 제일 명확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네. 번째 레드가 나오고 두 번째에 블루가 나온다라는 거를 요 첫 번째 표기하고 똑같은데 R1하고 B2로 바꾼 거를 하나가 더 있으면은 음, 음.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쵸?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아, 미아 선생님. 아, 네, 그 네,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여기에다가 더하기라고 해가지고, P, R1, 아, 네, 네. R, R1하고 P, R, 아이고, 요거 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예, B2 예, 이렇게 하면,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게 제일 예. 명확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근데 오늘 같아가지고. 선생님도 그런 의도로 아마 쓰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예, 예. 예, 똑같은 뜻.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이제 예, 이런 상황을 두 번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아요. 예. 로테이션이 뭐 헷갈리죠. 첫 번째 블루, 두 번째 레드 이게 하나. 그다음 첫 번째 레드, 두 번째 블루. 상황은 똑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곱해주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처음에 이게 딱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책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미리 곱해줘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사실 뭐 이제 이건 다 이제 앞에서 했던 그 논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식 하나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멀티플리케이션 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 원에서 n까지 있어요. 이게 다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원의 확률 곱하기 이벤트 1이 일어났는데 이벤트 2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다음에 이벤트 1하고 2가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이벤트 1과 2가 일어났는데 이벤트 3가 일어날 확률. 쭉 끝까지 가서 뭐냐면 이벤트 1에서 이벤트 n-1까지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맨 마지막에 이벤트 n이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같다는 뜻인데 이걸 갖다 풀어 써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분모 프로버빌리티 이 원이 일어났을 이 원분의 이 원과 이 투의 교집합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그게 이거죠. 그다음에 3번 이건 뭐냐면 이게 분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원과 이 투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 분의 이거 전체의 교집합 이게 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 원에서 이 n-1까지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이 원에서 n-1 교집합 거기에다 또 2n까지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쭉 전개를 해보면 다 캔슬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남은 건 이거 하나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데 뭐 이제 제 식대로 이해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보니까 할 테니까 이게 make sense 한지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카드가 이제 52장인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가 뭐냐면 하트가 있고 스페이드가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이게 클로버가 있고 이렇게 4가지 패턴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각 패턴마다 이게 13장씩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13 곱하기 4 하면 그게 52거든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52장의 카드가 있고 이걸 갖다가 랜덤리 4개의 파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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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이렇게 4개로 n 랜덤 이렇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probability that each file has exactly one answer.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제 뭐다 하트고 클럽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이 13개 팩에는 반드시 에이스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에이스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에이스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에이스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런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문제를 돌아가면 자 이걸 갖다가 이제 13개 파일로 나누죠. 근데 이제 그 각자의 이벤트를 갖다가 1, 2, 3, 4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파일, 이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 네 번째 파일. 그래서 여기는 n이 각각 13이에요.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네 개의 파일로 나는데 각 파일에 에이스가 딱 하나씩 들어가면 그 확률이에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probability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the ace of spade is in any of the five.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됐든 에이스가 하나 들어가는 확률이에요. 그건 샘플 사이즈하고 똑같죠. 처음에 이것만 생각하면. 그죠? 왜냐하면 52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네 군데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에이스가 하나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E1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분 E1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패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에이스를 뽑아냈으면 여기 어디에 이제 기본 원 에이스 인 파일 원 여기에 이제 또 에이스가 있을 거다. 그게 이제 E2고요. 그 뜻이고 E3은 뭐냐면 스페이드의 에이스와 하트의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 E2 그 뜻이겠죠. 기본 E2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여기에 에이스가 나왔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에이스가 하나 있겠죠. 지금 그 뜻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E4는 뭐냐면 all four aces are in different file.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에이스가 하나, 둘, 셋 어디에 있어요. 기본 E3 그다음에 이제 probability before 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봤던 multiplication rule.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the ace of spade is in any of the file. 그러니까 52장이니까 어딘가에는 에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셋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기분 이 원.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 있는데 그 에이스가 다른 이 중에 하나가 있을 확률이란 거예요. 그러면 E2는 여기에 सब셋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는 여기일 거고. 그 다음에 E3는 뭐냐면 기분 E2 에이스가 다른 어떤 파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4는 뭐냐면 기분 E3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가 다른 이제 그 팩에 있어. 그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에이스가 다 이제 다른 데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게 이렇게 예, 지금 크기를 비교하는 게 샘플 스페이스의 그 크기를 비교하는 건가요? 그냥 이 라직을 그냥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 이 원이 샘플 사이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팅은 이 원이 음.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이게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샘플 사이즈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probability를 비교하는 건지. 아직은 probability는 아니고 그냥 이 세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음. 뭐야 크기의 비교를 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센스한가요, 이거? 근데 샘플 사이즈 측면으로 보면 이 원이 그냥 샘플 사이즈 52가 될 것 같아요. 1이 될 것 같아요. 예, 직관적으로는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네 개로 나누는데 어딘가는 에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인 거죠.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거 전체 지금 교집합을 보면 이거거든요. 이게 맨 안에 있으니까. 뭐 하여튼 이걸 좀 이렇게 넣고 또 이것도 넣고 그렇게 하면 좀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라직을 따라서 E1, E2, E3, E4를 갖다가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이걸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체 E1부터 E4까지의 교집합이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13개의 카드가 있는데 각각의 파일에 에이스 하나씩 들어가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E1의 경우입니다. E1에는 뭐냐면 제가 이게 샘플 사이즈가 1일 거다 그랬죠.
내수는 남는데 어딘가는 에이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1이라고 했고요. 책에서 푸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제 했다는 게. 그 다음에 이 원은 뭐냐면 지금 하나를 뽑았죠. 하나를 뽑았으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를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2개의 unknown이 남은 거고 그게 샘플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그래서 이제 분모는 51이에요. 1이 줄어든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각각의 팩에 13개씩 이퀄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2에서 13을 빼니까 분자가 39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13개가 이제 하나의 팩이 된 그 상황을 가정을 할 때 이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죠. 그때 이제 다른 두 번째 팩에 에이스가 하나 들어갈 확률 그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E1과 E1 이게 컨디셔널 업한 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세 번째 팩에 또 에이스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하나 뽑았으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12가 되겠죠. 언론이 12, 12, 13, 13 더하면 이제 50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13개 팩을 갖다가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3을 뺀 게 26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는 여기서는 여기 지금 세 군데 다 예, 에이스가 들어갔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빼주면 이게 4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팩에는 여기서 다시 13을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식에 맞게 이 네 개의 숫자를 갖다가 곱해주면 이게 이제 최종 값, 프로버빌리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백- 교묘한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도 아마 스스로 이게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우리가 책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예. 말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그러니까 이 하고 문제만 딱 읽어보면 막막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막막하고. 근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건들을 분류해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교묘한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예. 이거 그냥 하려면 막막하 정말 막막할 너무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핵심은 이게 앞에 이게 멀티플리케이션 룰이죠. 나오는 그런데 저도 문제 딱 던져주면 못 풀겠더라고. 음, 근데 결국에 저, 이 원에서 이 포까지의 교집합이 이 뜻인 것 같아요. 그 이걸 이 의미가 네, 비주얼라이제이션만의 이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곧바로 if를 바로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제 최종적인 문제는 그 P if를 찾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바로 알기는 어렵고, 이렇게 사건들을 나눠가지고 음, 차근차근 하면은 그게 나오는 거지. 예. 이 세팅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예. 뭐 음.